자, 지역사 교육 학술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는 그냥 아시니까 한 번씩 본인 발표할 때 소개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 발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당대학교 부교수로 있고 또 대단한 저서를 많이 쓰고 있는 우리 박혜연, 우리 동문입니다. 오해동문 박혜연 교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하는 동안에 옆에 패널들은 잠깐 자리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발제끝나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77학번 우리 국사교육과, 저는 역사교육과보다는 국사교육과가 익숙합니다. 이번 제목도 국사교육과 가로 열고 역사교육과를 시작했는데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사교육과 5회 박혜연입니다. 현재 초당대학 교수입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까닭은 제가 현장 교사로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지금은 대학에서 또 주로 지역사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그 두 개가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을 이론과 실제를 엮어서 이야기 하려는 것으로 부탁드렸어요. 제가 2000년부터 한 18년간 우리 역사교육과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주로 역사교육 관련 강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들이 이론으로 연결될 때 많은 좀 실질적으로 저도 공부가 도움이 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요. 최대한 시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역사 교육과 전사역의 역할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역사교육과 졸업생들이 1200명이 현장에 나가 있어요. 우리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 인천, 방방 곳곳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하의 세력권, 마하문화권에는 우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생들이 가서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사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올해 참 저한테는 상당히 뜻깊은 해입니다. 정년이 한 1년 반 남았는데 왜 뜻깊냐면 여러 상들을 꽤 받았지만 정말 올해 의미 있는 상을 많이 받았어요. 지역사, 특히 독립운동한 후손들 찾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선양하는 데 앞장섰다고 해서 광주시장으로부터 나라 사랑 공자 표창을 받았고 또 무등일보를 통해서 어떤 마한이라든가 독립운동 이런 것을 대중화하는데 앞장섰다 개입돼가지고 또 무등일보에서 또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올해는 의미 있는 상을 받았다. 그렇게 제가 자랑하려고 제가 오늘같이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갖고 우리 만두랑 싸웁니다. 우리 만두는 그런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은 자기 홍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하나하나 스펙을 평생 쌓아라. 평생. 우리는 스펙이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스펙이 중요한지 알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펙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하나하나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윤구병 교수가 쓴 잡초는 없다는 책 있잖아요. 정말 잡초는 없습니다. 하나 학교로 말하면은 1등도 소중한 내 새끼고 꼴등도 내 새끼.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첫 번째 화면 가지고 요새 용돈벌이를 많이 합니다. 1년에 한 50차례 밖에 나가서 대중 강의하는데요. 이 화면 하나가 가지고만 한 1시간 또는 2시간 이렇게 특강하는데요. 바로 이것을 우리 현장 교사들이, 현장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어떤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제가 제일 밑에 적어놨지만은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결과를 갖고 있어요. 세계 자살률 1등입니다. 명품 소비 시장 1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생각해. 자살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나를 모르기 때문에, 명품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하고만 비교하거든요. 남하고만 안쪽을 못 두고 안쪽을지도 모르고 항상 욕구 불만을 채. 그리고 어떤 새로운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게 당황하고, 그래서 결국 자살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나를 아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역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후석기, 신석기, 또 우리 역사가 실질 역사 때 청동시대, 왕시대에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특히 어느 지역 역사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남하고 그냥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라면을 뭐든 맛있고 보리밥을 뭐든 맛있고 남하고 비교를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저는 세 글자로 정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 지금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 가지고 있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교과서만 가르칠 따름이지 교과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학생들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실패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어떤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가령 우리 지금 전남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전남에는 정말 소규모 학교고 소규모 학교이고 학급당 학생도 적잖아요. 그러면 정말 교사 1인당 완전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학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그 얘들이나 어떤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가르치는 교사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사가 그 학생들하고 하나가 돼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사회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사회의 핵심은 뭐냐? 인문학적 상상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핸드폰, 우리가 핸드폰 볼 때 기능 갖고 저는 안 봅니다. 뭐 갖고 보죠? 색상을 갖고 봅니다. 색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 핸드폰 제품을 만들었는데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개발해가지고 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즘 트렌드를 뭘까? 이런 것을 추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박 교수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 과거를 통해서 쭉 추적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농담을 합니다만 8월 초에 우리가 좀 창피 사건 있었잖아요. 세계 잼버리 대회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여성가족부 장관 막 욕을 하잖아요. 그 장관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쌉니다. 근데 그 여자 장관은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오고 미국서 박사학위 받고 또 서울서 교수하고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청와대 수석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평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이냐? 상상력이 필요해요. 가령 내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기분 좋잖아요. 가문 연관이 나 개인 연관이. 그러면 밑에 기획관실장이 오면은 물어봐야 되죠. 무엇을? 야, 우리 부가 할 일이 뭐냐? 아니, 우리가 부가 할 일이 모르고 온 거예요. 하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년에 잼버리가 있습니다. 잼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물어보면서 왜 숲에서 않고 해변서지?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이유도 물어봐야 돼. 그러면 대답이 바로 안 나오면 이것들이 뭐가 있구나. 나 같은 혼자 조용히 KTX 타고 익산선 내려가지고 전산에 택시 타고 가봅니다.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그자 전화해서 안 되었습니다. 이거 판독해야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 1등 아무 의미 없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무엇을 우리 키워야 됩니까? 상상력, 인문학적 상상력. 상상력 키우는 방법이 뭐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왜 역사를 공부하면 상상력이 길러지냐? 우리가 과거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조각조각이잖아요. 그 조각조각을 연결해서 연결하다 보면 연결이 안 되거든요. 연결하다 보면 어떻게 연결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무엇이 길러져요? 분석하고 종합하고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상력이 길러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늘 그것을 끊임없이 이들한테 질문을 던져주고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주고 왜 너 그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 페르클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우리 대학에서 세 과목을 가르치는데 한 과목은 근현대사고 두 번째는 전쟁으로 본 그리스 로마사입니다. 그냥 서양 고대사 그런 대단해요. 우리 대학은 참 좋은데 전쟁으로 본 그리스 로마사 이런 과목이 있는 대학 전국 200개 대학 중에서 아마 우리 대학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로 우리 대학은 평가 끝났다.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어떤 딱 제목을 주제를 잡아가지고 페르클레스는 아테네의 아주 유대한 지도자예요. 기원전 450년 지금 2500년 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연설한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 연설문 중에 제가 너무 기분이 내 가슴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분들은 한 학기 동안 이 연설문이 한 구절만 배우고 나가도 등록금 20만 원 아까 전혀 않다고 생각해라. 오늘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들으면서 이것만 오늘 외워갖고 가시면 아마 오늘 와서 4시간 동안 친구들 만나고 선배 만나는 대가가 될 겁니다. 페르클레스가 뭐라 했냐면 지도자는 식견이 있어야 된다. 식견은 딱 보면 뭐예요? 똥인지 돼지인지 구별을 잘해요. 우리는 그걸 구별 못하는 거지요. 냄새를 맡아보고 먹어보면 되는 딱 보면 알아요. 식견. 두 번째,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설명.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중국을 견제해서 일본 끌어들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는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우리는 설명을 안 찾아요. 못 하잖아요. 설명을 줘요. 근데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사람이 나를 욕을 하면 어쩌고 또 그 눈치 보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 그 다음에 조국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식견. 두 번째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은 어떤 무엇을 통해서 기회되고 역사를 통해서 기회됩니다. 결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알게 되고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 인문학적 상상력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기생충 영화 있었잖아요. 기생충 영화는 우리 서울의 밑바닥 서민들의 삶이잖아요. 그것을 영상으로 아름답게 제작해서 지금 아카데미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내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래서 나를 알고 우리 지역을 알고 국가를 알고 세계로. 근데 우리가 거의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우리를 몰랐구나. 우리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대학을 두고 뽑기 어쩌냐 이런 거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유의 정체성에다가 나를 알고 거기에다가 외래 문화를 섞어야 됩니다. 나를 모르고 외래 문화를 섞어버리면 이게 뇌가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알면서 다른 문화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개방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 내 지역의 역사, 중앙과 지역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이런 능력. 결국 이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교사의 손끝에 달려있어요. 교사가 어떻게 이걸 엮어내는가, 구조하는가. 그래서 교사가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그걸 구조화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교사들이 정말 궁금한 얘기예요. 교과서에 있는 것은 몇 줄 안 되지만 그 몇 줄 속에 있는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30년 교사할 때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수천 번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더라. 읽을 때마다. 왜 이번에 이거 수능이 안 나왔지? 이거 수능이 나오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새로워요.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를 말씀인데 향토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역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지방사는 중앙 역사와 대비되는 말이고 우리는 지금 무슨 역사를 하려고 해요? 지역사. 우리 지역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 지역. 그러니까 그 주제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이 지역에 살았냐 안 살았냐. 그래서 지리적, 행정적으로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사건을 갖고 있는 문제점 무엇이고 이런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통찰력이 길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우리가 지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 교육의 목표는 결국은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그랬는데 우리 패널 학생 하나가 저한테 제가 쓴 전나무 40살 가지고 교수님 글이 교조주의에 빠졌다고 좀 비판했었는데 저는 교조주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되
상대방도 철저히 인정하면서 내 것과 상대방을 조화시켜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가원적 정체성, 가원적인 정체성은 정체성 감정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된 정체성 가져버리면 내 것만 옳다고 싸움이 되잖아요. 상대방 인정 안 합니다. 그럼 분쟁 갈등. 아마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한계이긴 합니다. 저 언어에 나와 있는 화이부동 있잖아요. 내가 일부만 제가 설명할게요. 화이부동 뜻은 무엇인지 잘 아시죠? 화, 사이좋게 지내라. 이, 그러나, 부동, 부하 내동하지 마라. 나를 지켜라 이 말이 너를 지켜라. 그 대신 상대방도 인정해라. 상대방의 정체성도 인정하고 이 정체성도 인정하고 둘이 서로 좋게 가라. 그래서 이제 오육부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육부. 회장님 알아? 저게 현자다, 아웃스탠딩, 그 다음에 유니버설 밸류. 그러니까 세계산의 등재 기준이 현재하면서도 보편적이면서도 그런 가치. 그리고 충돌이잖아요. 현재한 거다 보편적.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최고, 다른 문화가 최고. 근데 두 문화가 서로 공통된 가치가 연결되는 거. 그런 것을 지금 세계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언어의 화이부동 우리가 지금 지향하려고 하는 역사 교육 방향도 그것 아닌가 제가 뜻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말은 뭔가 하냐면 지역사는 결국 현대사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역사를 해야 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아주 먼 이야기를 해버리면 자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자각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 행위의 주체로서 자아를 자각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현대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남 교육청에서는 우리 박병석 선배랑 우리 김남철 동문 한 우리 전사역 동문들이 같이 저랑 작업해 줬지만 우리 장서공 교육감님의 어떤 배려 속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동학부터 지금 현대까지 어떤 그 현대사를 인물과 장소, 사건 중심으로 쭉 정리한 그런 자료집을 발간했어요. 결국 이런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지역사를 가르치는 자료를 좀 객관적인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 줘야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가 나와 있더니 그러니까 지역사는 단순히 국가사를 반하거나 내향심을 강조하는 그런 향토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인물 사건을 탐구하는데 비판적으로 표현합니다. 비판적. 원인 같은 거.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아마 지역사가 가능하게 구조화됐고 나머지는 교사의 어떤 그 역할 속에서 이루어지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보면은 지역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에 설강되어 있고 중학교에서는 그 자유학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우리가 활용해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런 지역사를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또 용사복으로 지금 전라남도를 막 저렇게 제가 구축해가지고 마을 인정도서로 만듭니다. 그런 그 야심찬 프로젝트를 올해 가동해가지고 올해는 그 가능성을 하는 그런 어떤 내년에는 그 핵심 요소를 만들어보고 내후년에는 교과서 집필 이렇게 해서 현장에 이제 보고가 정말 교과서를 가지고 지역 교과서를 만들어보려는 그런 꿈을 갖고 올해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지역 법인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많이 우리한테 전달하려는 역사 메시지가 뭔가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충분히 담아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에 어떤 그 역사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 교과서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논의들인데 이 지역 교과서를 만들 때 우리가 학생들한테 지역사를 가르칠 때 하교과, 그러니까 역사만 보지 말고 인접교과의 어떤 교육과정도 보면서 같이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하면 좋겠다. 그리고 당대의 민중의 삶을 재현해 주시는 그 다음에 논쟁점을 제시. 예를 들어서 이번 전라도 청년사도 논란이 붙어버린 것은 그 집필진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을 때 집필진들이 충실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들어가고 일이 꺼여 있는데 가령
그 본에 부분 어떤 그 자료들이 서로 충돌한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느 것이 옳다가 아니라 옳은 것을 알 수 없으니까 던져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건 교사의 역할입니다. 한 2, 3분만 쓸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2019년 내에 제가 책임을 맡아가지고 22개 지역을 한 권의 책에 딱 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압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장해서 지역별 하나씩 만들자.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편집 작업 중인데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 작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그 현대와 관련된 어떤 지역사를 주제별로 묶어서 1년에 2권씩 이렇게 지금 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만 우리 교사들이 현장 교사들이 확실하게 내 것으로 알고 그 지역에 내려가서 학생들을 강의하면은 훨씬 더 풍부한 지역사 강의가 되겠다. 네, 예시입니다. 제가 만약 그 무한중학교 부사 선생이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3.1운동을 가르친다 그러면 주제를 3.1운동과 무한 해가지고 서울의 3.1운동이 무한 3.1운동과 어떻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신안 3.1운동이 먼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무한 3.1운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목포 3.1운동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다음에 또 20년대, 30년대의 그 무한의 농민운동, 노동운동의 주역들이 학생운동, 아니 그 3.1운동 주도자들이 많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계속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1운동 우리가 뭐 공화국 탄생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 공화국 말고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결국 왕정이 공화정으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다. 그리고 자료는 저런 자료 보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미래 사회를 보는 통찰력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20년, 30년 뒤에 내 새끼를 어떻게 교육해야겠다. 집에서는 내 새끼를, 학교에서는 내 제자를. 이건 교사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런 것은 올바른 역사 교육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갈 누구? 우리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전사역 우리 후배님들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제 이야기를 최대한 딱 20분 마치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이야기들이 다 토론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시간을 대충 죄송하네요. 최소한 60분은 드려야 되는데 20분만 드려가지고 그래도 오늘 전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순서를 좀 바꿔서 원래는 이제 박병섭 쌤이 하셔야 되는데 이 PPT를 냈다 뺐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김보는 빛골 역사교사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김보름 쌤이 PPT를 활용한다네요. 순서 조금 바꿔서 PPT 먼저 하고 나중에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문입니다. 젊게 아주 치열하게 살고 있는 김보름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7회 김보름입니다. 네, 저는 빛골 역사교사 모임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 교육을 어떻게 이제까지 해왔는지 그리고 저희 모임의 고민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골 역사교사 모임은 1998년 5월 결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25주년이 되어서 전사역이 90주년인데 저의 역사를 빛골 역사교사 모임에 발맞춰 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광주의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를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입니다. 광주 전남의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그 결과를 교수 학습 자료로 만들어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회 노성태 동문이 1대 회장을 맡으셨고요. 18회 신봉수 동문이 2대 그리고 19회 윤덕훈 동문이 3대 회장을 맡으셨고 저는 올해부터 4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도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의 활동 목표가 다양한 지역사 자료를 개발해서 연구하고 보급하는 것이 목표여서 1998년 의향이라는 자료집을
출발로 향토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광주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품버스 20선 등등의 다양한 역사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였습니다. 또 광주가 5.18의 중심지다 보니까 기존의 연구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한말 의병이나 또는 11.3 학생 독립운동에 이렇게 숨겨졌던 이야기들이나 연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보급을 했고요. 또 지난 2016년, 2018년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굉장히 뜨거웠을 때 그것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역사 교과서 보조교재라고 해서 주제로 보는 역사 고등학교 편, 중학교 편에다가 고등학교는 15개의 우리부장의 역사, 중학교에서는 도로명에 얽힌 광주의 인물 이야기, 그래서 20개의 주제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빛거울 역사교사 모임의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은 항상 현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알차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잘 알려진 그러한 문화유산보다는 찾기 힘든 것, 풀숲을 헤쳐서 가야 되는 것, 비포장기를 달려서 가야 되는 것 등등등 여러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는 그러한 역사 학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광주 전남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역사교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백두산이나 일본, 그다음에 티벳, 그다음에 개성, 중국 등등등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역사교사로서 넓은 시각을 갖고자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장 즐거웠던 답사는 저희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가량 학생들과 함께 여러 답사를 기획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빛고물 역사교사 모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를 공부하면서 축적해놓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 후배 교사들한테는 선배 교사들이 답사를 인솔하는 모습을 직접 가까이서 보고 배우면서 역사교사로서의 역량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또 학술 연구에도 앞장서서 향토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시작해서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논란이 되었을 때는 고구려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반박하기 위한 학술 포럼 등 다양한 역사 연구 활동에도 앞장을 섰었고, 또 시대에 대한 고민과 실천에도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는 한말 의병을 공부하면서 장성에 있는 석수항을 가기도 하고, 또 장성 상무대에 있는 동상을 탐구하고 직접 답사하는 활동을 했으며, 올해 연구 주제가 11.3 학생 독립운동의 전국화를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서울 지역의 경신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서울 지역의 이러한 11.3 학생운동에 대한 관련 기념물을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충청 지역의 11.3 학생 독립운동 관련된 장소를 가기도 했었고, 또 역사정의 시민모금, 이렇게 뜻깊고 역사교사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이 있으면 항상 함께 왔습니다. 빛거울 역사교사 모임이 올해 25주년을 맞이했는데 고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빛거울 역사교사 모임의 틀을 만들고 확장을 시켜왔던 초창기 멤버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셨거나 또는 몇 년 안에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또 신규 교사들이 많이 모임에 합류하지 않아서 모임 전체가 좀 노령화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세대 교체를 해 나갈 것인가. 물론 선배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아직도 퇴직 이후에도 활동을 해주고 계시지만, 모임이 항상 현장에 발을 붙이고 현장 연구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젊은 교사들의 모임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 빛거울 역사교사 모임의 현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왜 젊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지역의 역사교사 모임에 많이 참여하지 않으실까요? 이거는 이제 아까 김양철 스님이 모임의 대표, 개인 이야기 아니라 모임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지역사회 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역사가 중앙사의 중심의 역사서술에 반대되는 뭔가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역사 연구로 여겨졌다면 요즘에는 연구 과제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여성사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문화사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세계사의 비중도 엄청 커졌는데 세계사도 기존에 중국사나 유럽사 중심이 아닌 서아시아사나 라틴 아메리카나 뭐 여러 연구 주제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무엇을 가르칠까가 고민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가르칠까 또는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시 되면서 어떻게 스스로 배우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되면서 젊은 선생님들의 관심사가 지역사 연구보다는 교수학습 방법론, 새로운 수업 모형 이런 쪽에 많이 맞춰져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교수 평기가 일체화가 강조가 되면서 예전에 제가 초임교사 때는 그런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지역의 문화유산 스스로 계획 세우고 조사해서 직접 답사하고 보고서를 써라. 이런 수행평가가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과제로 내는 수행평가, 교실 밖을 벗어나는 수행평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취 기준, 평가 기준 이런 것도 다 따져서 하다 보면 지역사 연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에도 국보 역사교사 모임은 앞으로도 지역사 연구를 열심히 해나갈 예정이고요. 많은 전사역 동문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빅보 역사교사 우리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2000년도 사진 보니까 노성태 선생님 젊었네요. 정종재, 신봉수, 윤덕후 다 보이네요. 별도로 또 한번 빅보 역사교사 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재학생님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습니다만은 또 다음 조사가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파워포인트 안 하실 거죠? 그러면 무대를 좀 정리해서 다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박병석 쌤 이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지은 쌤, 그 다음에 우리 재학생 이야기를 해서 시간 내 끝에 들어가서 다 올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이 주제는 오늘 한 시간으로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소개하는 정도 우리 동문들이 양대 교육청이잖아요. 강주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이런 소모임 활동이나 역사교사 왕성하겠다. 그럽니다. 사실 전남 역사교사 모임도 어마어마한 파워풀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듣기로 하고 부족한 건 자료적으로 보완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박병섭 선생님은 우리 지역사 교육에 우리가 지존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데 지존 아시죠?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개괄적으로 이야기 듣고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섭 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별거 없어요. 이제 우리 이제 전사역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찾아갔다 이미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소소한 일들이 지금은 확실하게 현장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김보름 빅골 역사교사 모임 회장이 말씀하시듯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힘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축적된 역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각자 갖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전사역이라고 하는 튼튼한 연대망 이게 확보되어 있다면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도 주변에 둘러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둘러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또 어떤 부분인가 해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훨씬 여건은 힘들어졌어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넓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쓴 원고는 나눠드린 자료집 15쪽에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향토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향토글은 그 듣는 순간 가슴을 뛰게 하잖아요. 내 고향의 역사. 그런데 지금은 고향이 없어요. 뭐 고향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정부 칠 땅도 없는데. 그리고 그 정부 치고 살아도 언제 또 떠돌이 부평초가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일정한 지역 토대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야만 자본과 권력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국민들을 정착시키지 않냐고 계속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이런 속에서 우리 전사학 동문들은 꾸준하게 지역사 교육이든지 또는 향토사 교육이든지 이런 영역을 만들어 왔다.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김보름 회장님이 걱정했듯이 또 박예환 동문께서 발전하면서 걱정했듯이 조금 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더 시험이라는 영역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19쪽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예를 몇 가지를 우리 스스로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일단 전대 사대 역사 교육과 우리 모두 동문들은 우리 사회가 가장 건강한 역사 시민운동 단체로서 우리의 전립이 규정되어도 참 좋겠다. 아까 박예환 동문께서 발전하면서 최근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논란을 슬쩍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까웠어요. 전문가들이 나서야 될 영역들을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집을 부리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성 면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인 척하면서 전문가의 영역들,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라는 비학문적인 그 사태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직동문들 지금 잘 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교육 현장의 수업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덜 가는 것은 아닌가.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각 시군별로 지역사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필진 확보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느 특정 시군을 담당해서 쓸 수 있는 현직 교사 필진을 발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동문들도 있고 역사 선생님들도 있는데 왜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을 갖고 정리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현재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으로서 임시로 있든지 간에 자기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퇴직 동문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이렇게 보면 전통문화 계승 세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 기구들이 몇 개가 있죠. 향교가 있고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70대, 80대들이 대부분이에요. 50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순천 향교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각
사원에서 하는 제사를 또 참관하기도 하고 또 재관으로서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정충사라는 사후의 재관을 맡아서 참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동문들도 몇 사람 더 참여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문들이 각 시군 향교를 모두 다 한번 장악을 했으면 장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각 시군의 전통 문화 자원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맡아서 해나가면 어떨까. 문화원 교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나라의 교원 수급 문제가 대단히 잘못돼가지고 전대 사대 역사교육과라고 하는 목적대학의 유상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 교사 중심의 우리 전사역 동문의 정체성에 많이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또 이게 전대 사대 역사교육과의 확장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진출하든지 우리는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걸 고리로 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사 교직 외의 분야로 진출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 방향을 바르게 나가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앉아있는 이 동문들 가운데도 비록 교직 외로 진출하셨다 할지라도 이 자리만큼은 함께해서 서로 직역의 영역을 따라서 오손도손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또 제가 자꾸 시간을 제축해 주셔서 겁니다. 사실은 선배님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현직에 나갔건 나가지 않았건 아까 우리 김보름 쌤도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현직에서 또 왕성하게 전남 역사교사를 이끌고 있는 31회네요. 유지은 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역사교사 모의 회장을 올해 3년차로 맡고 있고 공사학번 유지은입니다. 저는 그 모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 지금 왼쪽에 계신 김남철 선생님 또 오른쪽에 계신 박정석 선생님을 따라서 계속 답사 다니고 같이 지역사를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14년이 지났고 지금은 모임 안에서 되게 세대 교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퇴직하고 저 밑으로 이제 많은 후배들이 들어와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소개할 때 저희 모임에서 제가 제일 나이 많아서 회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게 진짜일까 싶은데 정말로 저희 모임이 굉장히 젊어져서 제가 진짜로 나이가 거의 탑3 안에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세대 교체가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저도 이제 포럼 발표를 맡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교과서가 워낙 중앙사 중심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 보니 젊은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수능에 맞춰서 혹은 진도에 맞춰서 이 중앙사를 다 가르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지역사를 그 사이에 집어넣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경력일 때는 차마 그런 것들을 잘 시도하지 못했고 뭐 계기교육 차원의 간단한 것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 지역사를 중앙사를 좀 먼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와 연계해서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역사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은
뭐 중앙사로도 설명해도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있겠지만 그거를 제가 광양에 있을 때는 중과동에 근무할 때는 이순신 대교가 왜 이순신 대교인지 아냐 하면서 광양만 전투로 해가지고 매성까지 끌어가는 그런 얘기로 임진왜란을 교과서가 아닌 우리 지역의 역사로도 풀었을 때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가지게 된 고민이 아까 박병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묶어놓은 어떤 자료집들이 많이 1차 자료로서 그걸 구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CG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를 참고하려고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뭐 그래프라든지 연도 중심의 이런 자료로만 돼 있어서 이걸 교육적 자료로 다시 교사, 각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이걸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어떻게 전환해서 하는 거가 좀 고민이 되었고, 그리고 이거를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공동 작업 형태로 이 수업 자료로 아예 이렇게 개발을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다 보면은 이거를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이런 고민이 첫 번째로는 들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 지역 교사라 할지라도 지역에 대한 경험이 적다는 거. 아까 그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전남 출신에서 전남에서 대학을 다니고 또 전남 모임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답사를 많이 다니면서 그래도 은연중에 지역사를 많이 알게 되었지만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타지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많고 타대학에서 오는 선생님도 많고 하지만 전남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거의 전남에 대한 우리가 그냥 알 것 같은 그런 지역사에 대한 정보가 적은 선생님들도 많다라는 점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는 또 모임에 나와서 같이 답사를 할 때 선생님들이 답사를 하면서 지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본인이 이 지역사를 더 열심히 해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싶기 때문에 모임에서도 꾸준히 답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사를 활용하는 이런 사례도 계속 고민하고 나누고 수업 나눈 형태로 그리고 아까 그 김보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수업 방법 여기에 대한 되게 관심사가 많다고 했는데 이거를 내용적으로 지역사로 엮지만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세미나나 연수나 수업 나눔 공개 수업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젊은 선생님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또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지역사 자료를 많이 발간하고 이런 활동들도 하지만 그걸 묶어서 또 모임에서 이거를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모임 안에서도 이제 공개 수업을 하면 젊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보러 오시는데 그때 이제 저희 모임에 있는 선생님들도 좀 색다른 방식의 수업 방법을 제안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목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김상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직접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면 큰 학교였을 때는 모든 반을 다 데려갈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에서 요즘에 이제 교육계 화두가 되는 메타버스 공간으로 그 지역을 답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만들어서 학생들이 여기서 답사를 하고 거기서 지역사를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건 모든 반에서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벌교구에 있는 민홍기 선생님도 5.18 민주화운동을 하는 방법도 이렇게 재밌는 게임으로 형태로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구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그나마 젊은 선생님도 열심히 지역사에 관심을 갖고 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공부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이나 젊은 세대들도 이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또 이렇게 전사역에 있는 많은 선후배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력을 해서 이런 움직임들도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덧대지 않겠습니다.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잘하고 있는 양홍석 선생님을 언급해줬으면 좋을 텐데, 예, 동창생하고 민홍생은 참고로 제 전공이 아니어서 아니 이제 뭐 전남 역사교사가 우리 과만의 모임은 아닌데 정말 지금도 지금 사범대학교에서 같이 자체 연수를 또 하고 있어요. 별도로. 어떤 그렇다는 얘기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재학생 교육부장을 맡고 있다는 우리 재학생들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달라. 우리도 또 재학생이 들어야 되겠죠? 양현준 학생의 이야기를 또 들어가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학생 대표로 발표를 맡게 된 20학번 양현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학문이나 경험의 깊이도 부족하고 식견도 부족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재학생의 입장에서 지역사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많은 앞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 전사역 동문들께서 이 전라남도의 지역사를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연구 축적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21년에 이야기가 있는 전남 마흔의 역사를 발간하는데요. 그게 전라남도 지역사 교육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전남 마흔의 역사가 기존 교과서 서술에 탈피해서 새롭게 마흔의 역사를 총정리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전남의 이야기가 있는 전남의 마흔의 역사를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부족한 점이나 보완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사 용어의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전남 마흔의 역사에서는 영산과 뉴욕을 영산지중해라고 표기합니다. 맨 처음에 영산지중해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뭐 다른 역사 용어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고대의 영산과 뉴욕이 현대의 영산과 뉴욕과 달랐음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영산강을 따라 마흔의 국들이 성립되었음이 분명하지만 그 영산지중해라는 표현이 서양의 지중해에 있는 폴리스처럼 마흔에 있는 국들이 난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신 표현이 있는 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영산 지중해라는 표기를 사용했을 때 이게 완벽하게 서양의 지중해랑 일치된 개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리고 책 여러 곳곳에 대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대국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일반적인 의미로 큰 나라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삼국지에서 마흔의 국을 표시할 때 소국과 대국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기를 사용하신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맨 처음에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그 자료를 봤을 때 그 대국이 큰 나라로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향토사 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우선주의와 지역 중심주의가 전방적인 서술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고대사의 뿌리가 마한이다. 그리고 마한에서 백제로 불교가 전래되었다. 그리고 해양 법암대를 거치면서 전국의 주도권이 마한 남부 연맹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백제와 대등한 단계에서 통합할 수 있었다는 서술 등은 마한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역의 우월성과 우수함을 드러낸 서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재 전반적으로 씩씩함, 용맹함, 독립성을 강조하여 이것이 전라남도의 정체성임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서술 방식은 교화적이고 일반적인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지역 정체성 부여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전남 마한의 역사는 전라남도의 정체성을 마한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전라남도가 마한과 완벽하게 일치된
일치된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현 전라남도의 행정구역은 현 대한민국이 정한 행정구역입니다. 전라남도 동부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만 하더라도 가해 영향권을 받았으며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여러 마한의 국들이 마한이라는 정체성, 단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냐는 점에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마한이라는 국가가 고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만큼 영산강의 여러 국들이 마한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마한이라는 정체성으로 통합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한의 정체성을 매로 규정하며 백제의 응준이라는 국호에서 마한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나주보감리 1호분에서 출토가 된 노규탁잔의 명문 역시 마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응준으로 추정되었다는 것과 일본에서 백제를 가리키는 명칭이었던 구다라는 사실 마한의 상징인 매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근거로 마한의 상징물이 매라고 이렇게 책에서 주장을 하고 또 백제가 부여 계통이기 때문에 상징물이 사슴이어서 매는 마한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국가의 상징물이 꼭 하나의 상징물로 설정될 수 없으며 그리고 보감리 1호분 노규탁잔의 새겨진 문자가 응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설령 그것이 응준이라고 할지라도 노규탁잔이 피장다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마한 세력과는 관련 없는 피장다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부여는 지역사 교육에 있어서 목적론적이고 교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 교재를 만들 때 학계의 다양한 합의와 그리고 그 마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한 내에서 다원성을 서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영산 지중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영산 강이 아니라 위에서 보면은 바다예요. 넓은 바다. 그래서 그 바다를 통해서 대륙과 해양 문화가 교류했다. 이 지역의 고유한 어떤 정체성을 외래 문화가 영산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영산 지중해라는 말을 쓰겠다. 제가 쓴 말이고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달아놨고 그래서 지중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고 심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쓸 때는 영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져준다는 건 공부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 얼마든지 우리가 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제가 또 같이 하니까 저도 이제 같은 박기영 교수의 입장을 동조하는 입장이고 우리 학생의 이야기를 저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던지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그 백제 중심의 마을 우리가 너무 지금 세뇌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2천만 원짜리 그 어떤 그 프로젝트 냈는데 심사위원들은 백제의 관점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통사라고 안 맞다고 다릅니다. 이거 문제인데. 네, 참고로 내년에 인정교과서를 쓸 때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쓰시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인정교과서 쓴 당사자이긴 한데 내년 한번 해보시게요.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정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일정이 있고 사실은 다음은 외부인들이 외부인은 좀 죄송합니다. 우리 스타강도 한경필 뜻강을 듣기로 몇 분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플로에 이렇게 질문 주는 것은 굉장히 양해를 구하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은 좀 더 식사할 때 얘기하고 우리 박경규 선배님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할 얘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양해 바라고. 그 관점 하나만 우리가 바꿔서 좀. 예, 저도 영상 주중회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혹시 빅토르 모임하고 저는 몇 개, 1분대에서 마무리 멘트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저 사회 잘 보죠? 예, 잘라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배가 아니었다면 계속 했는데 혹시 하실 얘기 미련 없습니까? 미련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이 어마어마한 50년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지역사회 중심이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거라 믿습니다. 특히 후배들 교직이 많이 들어오졌고 비진출이라 표현했는데 교직이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공부해서
남도의 지역사에 중심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힘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커피 도와주세요.